브라질 대표팀과 레알 마드리드의 젊은 스타 호드리구가 서울에서 진행된 독점 인터뷰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서울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심리적 치유와 문화에 대한 깊은 깨달음의 결과였으며 전 세계가 궁금해하는 질문, 즉 손흥민의 위대한 인격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감동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이 따뜻한 나눔의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24세의 호드리구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클럽 중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압박감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몇 경기 부진한 활약 이후 스페인 언론의 거센 비판과 팬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브라질 대표팀의 스타로서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자신감을 되찾으려는 젊은이로서 한국에 왔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가 한국에서의 환대에 대한 그의 감정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독점 인터뷰는 그의 감독인 카를로 안첼로티가 한국에 대한 극찬으로 화제를 모은 지 하루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호드리구와 같은 젊은 스타가 과연 그의 노련한 감독과 같은 느낌을 가졌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호드리구는 단순히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 수준 운동선수의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즉 자신이 왜 서울에 발을 디딘 순간 즉시 행복을 느꼈는지 설명하는 개인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호드리구는 유럽에서의 압박감, 슈퍼스타의 고독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유럽의 압박감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매 훈련마다 현미경 아래에서 검사받는 기분입니다. 부진할 때면 기사와 댓글을 보며 온 세상이 자신을 등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느낌은 매우 외롭습니다. 그곳의 열광은 때때로 요구하는 성격을 띠며 부담감을 만듭니다. 서울에서의 환대와 존중은 그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호드리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진심 어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열렬한 환영을 예상했지만 이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열광이었습니다. 요구가 아닌 환영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천 명의 팬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소 지으며 환영 플래카드를 흔들었습니다. 심지어 거리를 산책할 때도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인을 받기 위해 달려들어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공간을 놀라운 존중으로 대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선수에게 이는 인정이었습니다. 그 따뜻함과 존중은 마치 치유제 같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축구기계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판단받을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다시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환대의 문화의 특별함을 느낀 후드리구는 그와 전 세계가 모두 존경하는 그 사람, 즉 손흥민 선수와 그 모든 것을 연결짓는 아하의 순간 논리적인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경외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손흥민 선수를 존경해왔습니다. 그는 경기장 위에서 위대한 라이벌이지만 항상 미소 짓고 항상 상대를 존중하며 놀라울 정도로 항상 겸손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것이 손흥민 선수만이 가진 특별한 개인적인 품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며칠을 보낸 후 이 따뜻함을 경험한 후에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손흥민은 단 한 명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곳의 모든 사람들, 공항의 팬들부터 식당의 종업원들까지 모두 손흥민처럼 친절하고 따뜻하며 존중심이 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훌륭한 문화의 완벽한 산물이자 진정한 대사였습니다. 이 고백은 손흥민 선수를 걸출한 한 개인에서 한 민족 전체의 가장 선한 가치들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이후 호드리구는 바로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마지막 찬사를 남겼습니다. 결론을 내린 순간 저는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토록 사랑받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곳에 머물고 싶냐는 기자의 질문에 크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솔직히 이 따뜻함과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함께라면 제가 서울에 영원히 머물고 싶냐고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내일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요. 호드리구의 말은 한 젊은이의 진솔함과 시각으로 안첼로티 감독의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호감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스포츠 심리학자는 ESPN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호드리구의 나눔은 고전적인 사례 연구입니다. 환경은 운동선수의 심리와 경기력에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서울에서 묘사한 긍정적이고 존중하며 비판단적인 환경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심리적 부스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현상입니다. 한국 팬들과 극적으로 성공적인 교류를 가졌던 할리우드 스타 티모시 샬라에 또한 호드리구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호드리구의 기분을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받았던 환대는 다른 어느 곳과도 달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열광이지만 그것은 항상 놀라운 따뜻함과 존중을 동반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곳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신사적인 매너와 황금 같은 인격으로 유명한 브라질 축구의 전설 카카 또한 논평했습니다. 브라질 사람으로서 우리는 축구의 열광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호드리구가 묘사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깊은 존중심과 결합된 열정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에 대한 그의 깨달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인격이 종종 위대한 문화에 의해 양육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젊은 스타가 한국가 전체에 보내는 훌륭한 찬사입니다. 한국과 국제 언론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호드리구의 발언은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두 축구 국가 간의 진솔한 연결고리를 문화적 다리로 여기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호드리구의 인터뷰는 단순한 공유를 넘어 문화적 발견과 영혼의 치유에 대한 심오하고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큰 압박감 속에서 평온을 찾던 시기에 서울 시민들의 따뜻함과 환대에서 예상치 못한 정신적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이해 여정은 그의 우상인 손흥민이 단순한 개인이 아닌 훌륭한 문화의 완벽한 대사라는 깨달음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카를 안첼로티는 현자의 지혜로 전 세계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했지만 호드리구는 치유받는 젊은이의 마음으로 전 세계가 이를 진정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이 두 위대한 이야기는 모두 손흥민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길잡이, 하나의 상징을 공유했습니다. 브라질의 BBC로 평가받는 유력 언론 매체 글로브는 10월 A매치에서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과 맞붙는 대한민국과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을 분석했습니다. 브라질은 오는 10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친선전을 치르고 14일 일본 도쿄의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평가전을 치릅니다. 현재 브라질은 홍명보호와의 첫 번째 친선전을 위해 한국에서 팀 훈련을 진행 중이며 홍명보호는 지난 6일부터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브라질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브는 경기를 앞두고 홍명보호의 최근 A매치 성적과 전술을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2025년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국제축구연맹 피파 A매치 기간 동안 열린 아시아 예선과 친선 경기에서 3승 3무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12골을 넣고 단 4골만 실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미국 멕시코와의 친선 경기에서 백스리 전술을 시험했고 팀은 경쟁력을 입증했다라며 그들은 미국을 2대0으로 이겼고 멕시코와 2대2로 비겼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감독은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해 백스리 전술을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홍 감독의 백스리 전술이 북중미 강호 미국, 멕시코 상대로 결과를 거두자 브라질 언론도 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하지만 이 시스템은 10월 A매치 기간에 위기에 처해 있다.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경기 중 부상을 입었고 대표팀에 차출됐지만 브라질, 파라과이와의 친선 경기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집 명단에 포함된 김민재는 어깨와 발에 통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올해 국가대표팀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한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 그리고 2025년 국가대표팀에서 1골 3도움을 기록한 PSG의 이강인 선수가 홍명보호에 합류합니다. 이재성 선수는 미국과의 경기에서 입은 부상에서 회복했으며 이강인 선수는 PSG에서 점차 더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선 심도 깊은 평가를 전했는데요. 손흥민은 뛰어난 스트라이커로서 한국의 경보 대상에 오를 만큼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홈 경기라는 이점을 고려할 때 더욱 자신감 있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브라질 언론은 손흥민 선수를 한국 대표가 아닌 축구적으로는 유럽 선수라고 평가하며 그의 기량이 유럽 최고 수준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의 탁월한 실력과 경기력, 그리고 한국 축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어지며 강한 경계심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매체는 두 번째 상대인 일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요. 언론은 일본은 2025년에 더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까지 치러진 예선과 친선 경기에서 2승 2무 2패를 기록했으며 이 기간 동안 3골을 허용하고 8골을 넣었습니다. 8골 중 6골은 인도네시아전에서, 나머지 2골은 바레인전에서 나왔으며 나머지 4경기에서는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라며 일본의 공격력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공격진 상당수가 파라과이와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에서 결장할 예정입니다.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의 미토마 가오루 선수는 건강 문제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긍정적인 소식은 레알 소시에다드의 구보 다케우사 선수가 왼쪽 발목 부상 치료를 마치고 클럽에 성공적으로 복귀하여 모리아스 하짐의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보 선수는 올해 일본 대표팀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하며 가장 결정적인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라며 일본의 키플레이어로 구보 선수를 꼽았습니다.